뭐야 이게? 잃어버린 기술, 로스트 테크놀로지.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기술 중에 잃어버린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가봐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사용한 액체 화약병기인데 5세기의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치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리스의 불이라는 투척용 항아리 관에 넣었던 특수 화학물질이었다. 육지전보다 해전에서 더 많이 쓰였으며 문헌에 따르면 그리스의 불을 일으킨 화재는 물로도 끌 수 없었다. 와, 네이팜탄 같은 건가 봐. 일부 과학자들은 그리스의 불이 뼈와 석회, 소변으로 만든 인화 칼슘이라고 주장했는데 동로마는 서기 7세기부터 700년간 이 무기를 요긴하게 썼다. 하지만 신식 화약이 개발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다. 성덕대왕 신종,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시대 종인데 높이 3.7m, 두께 11cm에서 25cm인데 문헌에 따르면 신라 35대 경덕왕이 그의 아버지 성덕왕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다가 일찍 세상을 뜨자 아들 해공왕이 대신 완성한 종. 종소리가 에밀레처럼 들린다고 해서 에밀레종으로 별칭이 있는데 아이를 공양해서 만들었다는 전설이 유명하지만 이는 20세기 초반 한 아동 문화 작가의 단편 동화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 진위 논란이 첨예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내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저 커뮤니티나 뭐 저기 SNS 같은 데 그냥 똥글 쓰면 되지만 마치 폰은정처럼 야 폰씨가 있네. 아 진짜 폰씨가 있어. 이름이 폰은정이야. 그래서 진짜 폰은정 어떻게 폰씨가 있냐 처음 들어.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다가 당연하지 내가 만들었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이야 SNS나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키보드 따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사이버상에다가 글 남기니까 그냥 똥글이 막 그냥 미친듯이 생성이 돼도 걸을 수 있는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막 역사책인지 소설책인지 막 그 안 적어놓고서 그냥 책으로 냅다 만들어버리면 이게 갑자기 고문서 내버리는 거야 그냥. 다마스쿠스 검. 다마스쿠스 검은 중세 이슬람군이 쓴 전투용 검을 아우르는 단어인데 특수 제약한 다마스쿠스 강철로 만들어진 다마스쿠스 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록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검은 역사상 어떤 유럽 강철검보다도 뛰어났는데 예리함과 단단함, 독특한 강철 문양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물결 무늬로 되어 있는 이걸 보고 이제 다마스커스 그 무늬라고 하죠. 이슬람은 비법 유출을 우려해서 다마스쿠스 강철 제작 방법을 철저히 숨겼는데 제작법이 전해지지가 않았다. 이 바보들 이거 너무 철저하게 숨겨서 이게 제작법이 이게 20세기에 들어 일군의 전문가들이 다마스쿠스 검의 비밀을 푸는데 도전했는데 현재는 여러 연구를 거쳐서 표면 무늬와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밝혀진 상태다. 국궁. 한국의 전통 활을 쏘는 기술을 말하는데 국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철궁, 육량궁, 전투용 각궁 등이 있다. 궁마다 크기와 다루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국궁은 신식 무기인 화승총이 등장한 후에도 쓰였다. 연사 속도나 사정거리에서 화승총을 훨씬 앞섰기 때문. 다만 살상력이나 사용하기까지 적응 기간이 좀 길어 조금씩 쇠퇴했다. 국궁은 조선시대 사용 연습에 쓰이던 활인데 현재의 국궁은 조선시대 그 사용에서 쓰이던 활이래요. 사용이라는 게 연습용이래요. 습사용 외에도 여러 종류의 궁이 있지만 갑오개혁 1894년 이후에 조선군 편제에서 국궁이 사라지면서 관련 자료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어디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칼 싸움하는 거 칼을 갖고서 싸우는 거는 차라리 민첩함이 필요하고 몸을 계속 날래게 놀려야 되기 때문에 민첩함이 필요하고 약간 유연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게임에서 활에다가 민첩을 박아넣게 한 거는 덱스를 찍게 한 거는 완전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 활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올 상체 힘인 거야 그냥. 이 활시위를 땡기는데 이걸 땡기는 이 힘이 이 가슴 근육하고 이 등 근육하고 팔 힘으로 이걸 땡겨서 이렇게 잡아 땡긴 상태에서 놔야 되는데 이거 상체 근육이 없으면 이거 땡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민첩함이 필요해. 이거 화살 뺄 때나 민첩함이 필요하겠지. 화살 빼고 장전해서 쏘고 화살 빼고 이 화살 빼는 요 부분만 덱스가 필요하지 이 부분은 다 스트렝스라고. F1 로켓 엔진 1960년 70년에 미국에서 쏘아올린 달 탐사선에 장착된 로켓 엔진인데 우주 전문가 데이비드 우즈에 따르면 이 엔진을 단 로켓은 60기가와트의 추진력을 내는데 이는 1960년 영국의 순간 전력 수요라 맞먹는 수. 1960년 되면은
영국이 그 공장 미친듯이 만들어가지고 스모그 때문에 사람들 다 죽어나갈 때. F1 로켓 엔진은 미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를 종료한 이후 우주선 제작 기조를 탐사에서 우주 왕복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왕복선에 필요한 고출력 엔진 등의 이유로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나사는 당시 F1 엔진을 분석해 일부 재현을 성공했는데, F1은 아직도 당대 과학 수준을 초월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워크래프트, 잠깐만. 아하. 현대 기술로는 두 자리 숫자를 표현할 수 없어 1로 표시되는 영웅의 레벨입니다. 한국의 갑옷들. 우리나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막 풀플레이트 입고 다니고 막 링메일이라고 해서 막 마치 그물로 돼 있는, 쇠 그물로 돼 있는 거 얼굴부터 머리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중세 기사들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갑옷이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그 쓰셨던 이런 목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무슨 투구 이렇게 긴 거 하고, 그리고 옷 이렇게 늘어지는 거, 이런 모습 보고 이제 두정갑이라 그러는데, 안에 그 쇠판이 달려 있고 밖에는 이렇게 쩡이 박혀 있어요. 조선 초기에 넘쳤던 병과 기수와 궁수의 무장이다. 궁수는 뭐 워낙 한민족이 활에 심취해 있던 결연이 그렇다 치고, 기병은 조선 초에 워낙 집약해 정착 농업국가로서 드물게 보병보다 더 많았다. 조선 건국 초 전성기에 2-30만 단위로 병력을 증강시켜 양상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기수의 경우는 무장이 저것보다는 더 빠방했음. 평곤에다 기창에 방패에 환도까지 찼음. 와, 완전 풀무장이구나. 조총수와 초관, 왼쪽이 임진왜란이죠. 임난 후 조선 중후기에 주력 보병으로 활약한 조총수, 오른쪽은 종구품 중급 무관인 초관. 조총수의 무장은 후기 조선시대 보병의 표준 무장이 되었고, 두정갑을 입고 조총과 환도로 무장하는 건 전군의 표준이 되었다. 아, 조총과 환도로 무장하는 게 전군 표준이, 이게 그냥 보병의 기본이 됐구나. 그냥 다 총 들고 다니는 게. 참고로 두정갑은 아까의 기수와 궁수, 위에 조총수, 초관이 입은 갑옷을 말하는데, 의복 안에 쇠로 된 두꺼운 철편을 징으로 박아서 만든 갑옷을 뜻한다. 1651년 나선 정벌 때 당시 조선 조총수의 기본 무장이었어. 그림체 때문에 그런가? 북미 남북전쟁 같은 느낌인데? 약간 수염이 외국 사람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질감이 있지? 색감인가? 눈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네. 야! 누가 캐시 질렀어, 씨. 정조대왕 황금수훈갑 포수. 정조대왕이 화성 행차할 때 입고 갔다는 황금수훈갑인데, 오른쪽 두정갑을 입은 포수다. 수훈갑은 참 보기 힘든 조선 전기 갑옷 중 하나인데요. 두정갑이 출현하면서 상당 부분 의정용으로 변한 갑옷인데, 실제 정조가 입었던 수훈갑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와. 교련관과 좌우별장. 요즘 군대 훈련 교관 격인 교련관과 국내를 수비했던 수비대장인 좌우별장의 무장이었다. 교련갑이 입은 갑옷은 두성린 갑주라고 하는데, 겉을 감싼 비늘의 외양 때문에 용린갑이라고 한다. 그러네, 용 같네. 사극 불멸의 이순신에서 장수들이 입고 있던데, 실제로 상당히 후기에 만들어진 갑옷이라 그땐 용린갑이 없었다. 뭐 생긴 게 외양이 멋져서 사용하기는 한듯. 선전관과 병조판서. 왕의 시위, 전령, 부신, 출납 등을 맡던 선전관과 요즘의 국방장관에 비교되는 병조판서의 무장인데, 다들 당상관 정삼품 이상의 벼슬아치라 그런지 용린갑들을 입고 있다. 개멋있네.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때네. 고구려, 백제, 신라. 갑옷들 멋있다. 고구려는 말을 타고 싸웠기 때문에 하의는 미늘이 거꾸로 돼 있다. 아, 바지 하의가 거꾸로 돼 있어. 상의는 목보호대가 있는 게 특징이며, 다 있는데요, 목보호대? 백제 갑주는 판갑옷을 사용해서 목뿐만 아니라 턱까지 전부 보호함. 아, 흉판이 이게 그 판갑이네, 그냥. 통판갑이네. 우와. 개멋있다. 얘 뭐 아이템, 전투보다는 협상을 많이 했던 신라는 화려함을 치중했음. 우리나라의 갑옷들. 우리나라에도 근데 오히려 과거가 더 갑옷이 멋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일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우리나라 갑옷 중에 가장 멋있었던 갑옷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전 세계에 있었던 갑옷들 중에 멋진 게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찾아주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